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소수 의견의 논리도 물을 수 있다. 그게 지금 니은 디귿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이거는 베스트 주제요. 이건 박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탑4 가장 많이 틀린 지문 중에 하나였고요.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S급 쟁점이에요. 이런 게 좋은 거죠. S급을 내. 맨날 나오는 걸 내. 근데 변별을 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어디 형법 판례 가져와가지고 변별 내지 말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맨날 알고 있죠. 그 위원이 나온 케이스. 과세의 근거법을 A법이라고 해볼까요? A법에 따라서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소득세법이라고 합시다. 그냥 소득세법 몇 조에 따라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위헌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위헌이 났습니다 이미. 근데 위헌이 나서 없어진 줄도 모르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분 후 위헌, 이건 뭐예요? 위헌 후 처분. 그리고 제3지대 뭐가 있어요? 과세 처분 자체는 위헌이 나기 전에 했는데 위헌이 났는데 위헌이 난 다음에 와서 이 과세 처분을 집행하겠다 시고 독촉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체납 처분하는 경우 여기 처분이 3개가 나오죠. 위헌 전의 과세 처분, 그리고 위헌 후의 과세 처분, 위헌 후에 위헌 전 있었던 과세 처분에 대한 압류 처분. 이 3개가 나오죠. 결론은 굉장히 쉽다고 그랬어요. 위헌 전 뭐 취소사유, 위헌 후 뭐 무효사유. 요것도 무효.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례의 논리예요. 읽어볼까요? 세무서장 A가 갑에게 과세처분을 했다. 이거죠? 과세처분을 했다.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 후 과세처분이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은 위헌으로 결론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몇 조에 따라서 과세처분을 했는데 위헌 결정이 선언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에 확정됐고 뭐예요? 취소사에 불과한데 제소기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돼요? 취소가 못하게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유효예요. 얘요. 취소라는 것 자체가 유효라는 얘기죠. 유효로 확정되었고 이제 소송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과세처분 위협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야 되는 거네. 유효한 과세네. 근데 얘가 그거 안 내고 있어? 하면서 이제 뭘 했다는 거야? 압류 처분을 했다. 이 압류 처분은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국세징수법이겠죠. 이 압류 처분의 근거 규정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요것은 취소 사유지만은 즉 유효하다. 그렇지만은 이 위헌이 난 이상 이 압류를 하는 것은 이 무효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압류하면 안 된다 하면 무효다. 근데 이유를 알아볼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과세 처분 자체는 분명히 위협해요. 하지만 이 과세 처분과 이 과세 처분을 집행하는 건 뭐예요?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여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라면은 모를까? 이게 선행의 무효면 후행도 무효니까 유효, 취소 사유에 불과한 이상 하자는 승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걸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안 돼요. 하자의 승계 법리로 가져가면은. 하지만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하자의 승계는 안 돼. 그거 누가 모르냐? 그거냐? 다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위헌이 났잖아. 위헌. 이 과세는 위헌이 난 잘못되었다고 인증을 받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위헌이 난 마당에 이 위헌에 따라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더럽지만 유효하다는 이유로 지금에 와서 이 과세처분을 실현시키는 것은 위헌적 법률 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의 지속력에 반하는 것이야. 이게 이유예요. 다시 과세처분은 위협합니다. 압류처분은 독자적인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압류처분과 관련해서 시비털거리는 과세처분이 잘못됐는데 왜 압류하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압류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어. 왜? 하자의 승계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씹으려면 보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이 과세처분이 근거법 위헌이 났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위헌적 법률관계 확대하려고 해? 하면서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들먹이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요게 이유예요. 요 파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 요건 시험에 그동안 안 나오던 뭐 이거야 뭐 이제 독자적으로 나오지만은 이거는 위헌과 관련된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하자의 승계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하자의 승계가 안 되는 게 일반 논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 처분을 문제 삼는다는 거 이런 이유는 안 나왔었죠. 요게 그냥 무효다. 요것만 나왔죠. 근데 의학계도 이것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눴어요. 요게 이제 대법원의 공식적인 견해예요. 여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신영철, 안대희 또 한 분, 세 분. 이 세 분의 반대 의견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사실은 이게 더 맞다고. 논리적으로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더 맞다고. 왜? 국민을 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수업 시간에 늘 했던 그 얘기를. 이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 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즉 유효하다. 이 구도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헌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처분했다면은 이게 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 이견이 있는 건 이거예요. 요거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압류.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 의견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일단 이건 똑같아요. 이 과세 처분이 위협하더라도 유효한 이상 이 압류 처분은 이 위법이 여기에 전염되는 승계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협하더라도 이걸 못할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에서 달라요. 그리고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여기에 미친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봐봐라. 지금 위헌이 난 건 소득세법이다. 소득세법이 위헌이 난 거야. 소득세법 쓰지 말라고. 우리가 소득세법 썼어? 우리는 지금 국세징수법 쓰는 거야.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은 위헌 아니야. 깨끗해.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르면은 위법하더라도 유효한 과세. 유효하다는 건 뭐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야 되는 돈을 안 내면은 압류하라고 돼 있어요. 이 법은 잘못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위헌을 가지고 살아있는 국세징수법을 무력화시키는 거는 위헌 결정이 기속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후행 압류 처분에 미치는지 다수 의견 미치지 않는지 요구에서 견해가 나뉘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위헌이 난 건 이거예요. 이게 위헌인 건 맞아. 하지만 이게 위헌이더라도 사후적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소사에 불과해. 시소사에 불과하다는 건 이유야. 국민은 낼 의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이 낼 의무가 있는데 안 냈을 때 압류하라는 이 법은 깨끗해. 아무 문제가 없어. 심지어 얘가 잘못되었다고 얘가 잘못된 그런 관계도 아니야. 그럼 이걸 걷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항상 법은 그렇다고 그랬죠. 법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를 소재로 한, 논리를 명분으로 한 감정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공익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공익. 공익이 모든 걸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논리를 관철하면요. 신문기사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말하는 것처럼. 위헌 결정 났음에도 국민재산 압류해가. 그래서는 이제 뭐 인터뷰하겠죠. 아니요, 그 과세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거라고 그랬거든요.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땅땅땅 그랬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제 재산을 압류하시 뭐예요? 이렇게만 국민들이 저는 초딩 공무할 공무원 놈들 우리 피 같은 세금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국민님 진정하시고 이것은 사후적 위헌으로서 위법하나 유효이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난 바가 없으며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니 닥치고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왜 돈 걷어가? 국민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 감정이. 그래서 이걸 법감정이라고 해요.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에 반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다수 의견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더 정치해. 학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 저도 이게 더 수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학적으로는 맞죠. 딱딱 떨어지죠. 딱딱 떨어지지만은 대법원은 이건 안 된다고 봐.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과세처분 나빠.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재산 압류해봐요. 그래서 공매에 넘겨가지고 팔아가지고 세수에 채워봐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이걸 했다가 폭동이 일어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을 감정이라고 할 수 없지. 기속력, 위헌 결정 기속력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소수 의견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압류가 승계되지도 않고 기속력이 미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압류해도 돼. 이거는 승계는 안 되지만은 기속력이 미쳐. 그래서 이거는 이 위헌 결정에 반하는 거야. 하지 마.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다수 견해부터 봅시다. 디귿입니다. 과세 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 요 소득세법.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취소사에 불과해요.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 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 처분하는 거. 압류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허용되지 않고 무효입니다. 요게 이제 디귿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의 태도.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일단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네요. 그럼 디귿이 있는 건 지워야 돼요. 너 가고. 그러면 이제 기억과 기억 니은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에 대한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은 별개 행정 처분이다. 그렇죠? 이것과 이것은 독립하여 별개 행정 처분이에요. 하자가 승계되는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처분인 과세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게 무효가 아니라면은 이게 무효라면 이것도 무효가 되겠지만은 이게 무효가 아니라면은 이 압류 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 하자의 승계만 놓고 보면 그렇겠지. 이 하자가 여기로 전염되진 않겠지. 하지만 이 사안은 뭐야? 이 사안은 사례 문제잖아. 지문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은 뭐야? 위헌이 난데 압류한 사안이야. 여기에서는 요걸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요걸로 문제가 돼요. 요걸로 문제가 돼서 얘는 독자적 무효 사유가 있어요. 이 위법이 여기로 전염된 게 아니라 위헌이 났음에도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압류가 독자적으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 잘못을 전염된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지금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효이고 무효란 건 뭐겠어요?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어요. X. 요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기억도 역시 요것에 해당하겠네요. 무효여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소수 의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소수 의견에 따르면은 승계되지도 않고 기성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다툴 수 없어요. 소수 의견에 따르면은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수 의견에 따르면은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무효이고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소수 의견에 따르면은 유효이고 따라서 다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소수 의견이 아니라 대법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니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압류 처분은 과세 처분의 근거 규정, 소득세법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압류 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징수법이 적용될 뿐이다. 근데 이 국세징수법 규정은 위헌 결정이 나온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처분 근거 규정이 소득세법에 따른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압류 처분과 무관하다. 뭐의 태도야? 소수 의견의 태도. 소수 의견. 소득세법에 따른 위헌 결정은 이 압류 처분에 대한 기속력과는 무관하다. 이게 뭐야? 이게 니은 지문. 소수 의견으로 치면 맞아. 하지만은 다수 의견은 뭐야? 아니야. 법은 달라도 이거 위헌 결정 나면 이 기속력이 밑으로 하지 마. 이게 다수 의견이야. 다수 의견에 따르면은 기속력과 유관해요. 근데 기속력과 무관하다고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업과 니은은 신영철 대법관님이나 안대희 대법관님 입장에서는 옳은 지문이고요.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대법원 더 많은 다수의 태도에 따라서는 기업과 니은이 틀리고 디귿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기업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틀린 지문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그냥 판례를 가지고 거기서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바꾸는 그냥 그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아예 논리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버렸어요. 대립하는 두 논리를 가져놓고 이 논리와 이 논리를 보여준 다음에 둘 다 타당하지만 대법원의 태도는 뭐였느냐. 이런 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박수 훌륭해. 이걸 가지고 맨날 나오는 거 가지고 변별을 냈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죄송하지만 바로 접니다. 미안해요. 제 올해 기필기로는 185쪽이고요. 제가 강사를 이제 2021 시즌부터 시작했거든요. 2021 기필기부터 1, 2, 3, 4 시즌에 내내 이 얘기가 써 있었어요. 올해 기필기로는 185쪽 날개에 가고 싶죠. 그러면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판례의 다수 의견을 본문에 판례의 소수 의견을 날개에 소개해 놓으면서 니은 요게 이제 니은이겠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걸 니은이라 썼던 거예요. 이게 대법원의 태도이다. 대법원의 태도는 뭐냐?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구제 그리고 기속력 이런 걸 간주한 입장이다. 근데 기억 이게 제가 기억으로 측정한 게 이거예요. 이게 반대 의견이다. 이것은 정치한 아주 정갈한 논리 여기에 중점을 둔 입장이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안대희 신영철 김용덕이었고 이 중 신영철 대법관님이 저랑 그 같은 로펌에 계셨던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죠. 그래서 저랑 사건도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첨삭도 받고 그랬어요. 이제 대법관님들한테 첨삭을 받는다는 건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면 쓰고 신영철 대법관님이 이제 가지고도 있습니다. 일종의 기념으로. 아무튼간에 신영철 대법관님이 현역일 때 이제 주심을 해서 보통은 주심 의견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대법관 의견이 받아들여져요. 거의 100%.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근데 이것은 신영철 대법관님이 이렇게 논리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 이제 법감정에 대해서 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오히려 이걸로 갔다. 이런 거예요. 주심 대법관 의견이 오히려 소수 의견이 된 사안이다. 기필기 185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소수 의견의 논리도 물을 수 있다. 그게 지금 니은 디귿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제가 2021년에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24년에 이렇게 현실화가 돼가지고 약간의 이게 뭐 이런 감정이 뭐 보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보람 같은 게 느껴지고 굉장히 이 문제는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좋은 출제죠. 나름의 타당한 논리 두 개를 보여주고 그중에 어느 논리가 우세했느냐를 보여주는 거. 있다 없다 그런 거 말고 좋은 문제였어요. 내년에는 이제 기필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출제가 된다. 출제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